반갑습니다. 우리 샌디스크 주주분들. 자, 주식타점연도 차명석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샌디스크가 이번 주 금요일과 목요일 날 엄청난 급등을 해줬어요. 특히 자, 금요일 같은 경우 시장이 안 좋았죠. 대다수의 종목들이 좀 하락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메모리 반도체 쪽인 SK 하이닉스 ADR, 자, 그 다음에 샌디스크, 그다음 마이크론까지 전부 다 반도체, 이제 특히 이제 메모리 쪽은 좋았습니다. 나름 시장을 이겨낸 종목이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일단 우리 주주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자, 왜 목요일과 금요일이 강했는지, 자, 다 아시죠? 자, 뭐가 있었나요? 그쵸? 프리캐시 플로우에 대한 부분, 자, 잉여연금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100% 주주들에게 환원해주겠다라는 얘기가 뜨자마자 일단은 뭐 추대선을 완벽하게 좀 벗겨낸 것 같아요. 자, 완벽하게 추대선을 자, 상단으로 올려놨습니다. 자, 특히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21 이평선은 단 한 번도 뚫어내지 못했는데, 자, 이번에 드디어 21 이평선의 윤위에 안착이 됐고, 일단 61 이평선의 저항이 걸린 것처럼 일단은 보여줘요. 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게, 이 기술적 분석에서 많은 분들이 뭐 캔들이 어떻고 여기 돌파하면 어떻고라고 얘기하시는데, 자, 주식시장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신뢰도가 높은 기술적 분석은요, 자, 이동평균선이에요, 이동평균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동평균선에서 저항이 걸렸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다만 우리가 내려가는 과정에서 뭐가 있었어요? 공매도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자, 이게 공매도 추이를 한번 볼게요. 자, 보시게 되면 일단은 공매도가 하락하는 구간에서 꽤 많이 터져줬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우리가 본격적인 하락이 나왔던 게 6월 말부터였기 때문에 6월 말부터 한번 보게 되면은, 자, 그렇죠? 이미 6월 중순 때부터 공매도가 거의 매매 비중이 9% 이상, 6월 18일, 6월 16일 이렇게 뜨는 게 보이실 거예요. 하락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5% 이상의 공매도가 꾸준하게 좀 등장을 했었다. 야, 그럼 공매도 지금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나쁜 거 아니에요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죠. 그 반대죠. 자, 오히려 공매도가 좀 많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그쵸? 갑자기 상승 반전이 나오는 시점으로부터는 매수가 매수를 부르는, 그쵸? 숏 커버링 현상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특히 내려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었죠. 항상 의심하는 거, 빅테크들에 대한 투자 여부. 자, 이거 계속 할 수 있어? 라는 의심이 있었고, 또 뭐가 있었어요? 자, 메타에서 자, 더 이상 투자 안 할 거예요 라는, 자, 블룸버그에 어떤 노이즈성 기사가 있었죠. 자, 이런 내용들이 모두 다 해소가 됐고, 자, 하락은 더 이상 멈췄어요. 완벽하게 멈춘 건 맞는데, 자, 반등이 될 수 있었던 요소들이 뭔가 부족했는데, 자, 이번 샌디스크가 주주환원에 대한 발표를 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급등. 근데 이거는 일단 시장에서 노출된 부분들은 마치 잉여연금에 대한 부분은 프리캐시 플로우가 100% 주주들에게 환원됐다라는 내용으로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거 아니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뭐가 있었어요? 자, 이번에 이제 모건 스탠리가, 죄송합니다. 모건 스탠리가 아니죠. JP 모건이죠. 자, 목표 주가 상향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는데, 자, 중요한 핵심은 요겁니다. 단순하게 2250달러 목표 주가가 나왔다라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여기까지 가니까 홀딩입니다, 이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게 아니라 과연 왜 목표 주가가 올랐냐라는 부분을 보셔야 돼요. 자, 요거죠. 일단은 우리가 이제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뭐예요? 자, 과연 이 높은 단가로 계속해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유지가 될까라는 부분인데,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자, 계약 기간 평균 4년, 이거 LTE 얘기하는 거죠. 장기 계약 공급. 근데 이거를 매출 총 이익률을 최저 구간에서도 80%에 이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즉 높은 가격으로 장기 계약을 맺었다라는 뜻이고, 자, 일단은 강력하게 좀 가장 셌던 워딩이 이거예요. 28년, 30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매출 총 이익률이 75%, 자, 영업이익률이 50%를 계속해서 2030년까지 유지가 된다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우리가 2030년까지 계속해서 샌디스크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됐구나. 그러면 여전히 저평가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는 거죠. 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자, 과거에 이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요, 항상 사이클이었어, 사이클. 그쵸? 자, 이 사이클이 끝나게 되는 시점이 언제였어요? 항상 이게 이제 P와 Q의 논리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P는 가격이고요. Q는 생산량인데, 자, P가 올라갔다라는 거는 수요가 늘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서 매출이 증가를 해주는데, 야, 생산량, 쇼티지 현상이 일어나니까, 야, 공급량이 부족하다. 야, 그럼 우리 설비 늘려서 공급량 늘려볼게요. 라고 말을 했을 때, 실제로 이 Q가 늘어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자, 가격은 내려가게 됐죠. 근데 이미 공급자들이 아니죠. 소유자들에게는 이미 다 공급이 끝난 시점에서
추가 늘어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이클이 끝나버리게 되죠. 그럼 가격이 내려가게 되고, 그죠? 그럼 주가도 내려가게 되고 이런 현상이 나왔던 건데 이 사이클이 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AI 시대에 맞아서 꾸준한 상승이 나오게 됐다는 점이죠. 자, 그게 언제까지? 일단 2030년까지 가능하다라고 샌디스크가 이번에 발표를 한 게 가장 핵심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앞으로도 꾸준한 상승이 좀 예측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노이즈들은 나올 겁니다. 자, AI로 돈 벌 수 있어? 야, 이거 끝물 아니야? 자, 메모리 반도체 계속 필요해? 라는 의심을 끊임없이 할 거고 추가적으로 뭐예요? 자, 금리 얘기. 이 금리 얘기가 계속 나올 건데 우리가 이제 이거에 흔들리지 말자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자 결국 자 금리가 언젠가는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일회성 금리 인상으로 끝난다라면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 금리 인상이 3회에서 4회 정도 나온다면 이거는 진짜로 전 세계 증시에 문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의심을 하셔야 되는데 적어도 지금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린 거고 자 일단은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어요. 만약에 자 연준에서요 금리 인상을 할 거라면은 언제 했어야 돼요? 7월에 했어야죠. 7월에. 그래야지 이 11월에 타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9월이잖아요. 9월 못해요. 9월 달에 절대로 금리 인상 못하고요. 자, 그 다음 11월 달에 한 번 더 할 수 있는 거 이때도 못하죠. 결국 금리 인상을 한다라면은 일단 12월에서 내년 초에 그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가 절대로 금리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사실 이 샌디스크 같은 경우는 이미 제가 매수 신호가 좀 나와주긴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이용하는 신호 검색식이거든요. 자, 보시게 되면 하락하는 과정에서는 아예 매수 신호가 없죠. 근데 이번에 매수 신호가 떴습니다. 특히 자 어때요? 급등이 나오기 직전 날에 매도 신호가 떴기 때문에 사실 뭐 제가 운영하는 이 텔레그램 방에서는 제가 요 샌디스크에 대한 매수 신호 추천을 제가 드렸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언젠간 이런 매도 신호가 뜰 수 있어요. 그래서 중장기적인 패턴을 가져가신 분들은 사실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하지만 우리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이 매도 신호가 떴을 때는 빠르게 잘라내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자 매수에 대한 기준과 혹은 매도에 대한 기준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상황에 따라서 영상을 통해서도 매도 타점을 공유해 드리겠지만 자, 실시간 빠른 대응 원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상단에 번호를 남겨놨습니다. 자 010-2809-2562 이쪽으로 자 우리 샌디스크 주주분들을 위한 거예요. 자 혹시라도 매도 타점이 떴다라고 하시면 제가 빠르게 우리 구독자분들의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샌디스크에 이 샌이라고 한 글자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매도 시도가 떴을 때 실시간으로 빠르게 매도 타점을 공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많은 분들이 좀 착각하시는 게 주식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수익을 내기 위해서죠. 수익을 내기 위해서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수익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 손실이 없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손실만 안 나면 시장은 매일 열려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회가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 수익을 극대화하시는 게 목표라면은 어때요? 우리가 매도를 못 합니다. 야, 이거 내가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자, 만약에 캔들이 내려왔어요. 근데 여기서 매도를 못 하죠. 왜 그렇죠? 내 본절은 여기죠. 수익이 났던 최고점이 내 본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도를 못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심리가 반대로 가야지 우리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매도에 대한 기준과 어떤 심리적인 부분이 약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의 번호로 꼭 샌디스크에 샌이라고 한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타점에 대한 부분을 빠르게 실시간으로 공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요거예요. 자 결국 우리가 이 매수 매도에 대한 타점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자 여기 매도 신호 떴죠? 매도 신호 여기 떴죠? 자 그랬을 때 요것만 먹었어도 우리가 대략적으로 자, 수익률로 환산하게 되면 대략 217% 정도 뜨네요. 자, 그만큼 이런 긴 호흡을 한 번만 먹으면은 계좌가 점프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매수했어요. 근데 이런 하락을 겪잖아요. 자, 그럼 계좌가 반토막 나는 거죠. 실제로 샌디스크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저점을 우리가 확인했을 때, 자, 이 구간이 무려 56%입니다. 자, 매도 한번 제대로 못하면 마이너스 56%. 한 번에 두드려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엔 타점 근거가 좀 부족하신 분들은 상단의 번호로 010-2809-2562 이쪽으로 샌이라고 한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추가적인 매수 타점 혹은 매도 타점을 실시간으로 한번 공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부 다 구독자분들을 위한 100% 무료로 안내해 드리고 있는 거니까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앞으로도 이런 구독자분들을 위한 혜택을 꾸준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샌디스크에 대한 부분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은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는 게 요거죠. 샌디스크에 대한 부분. 자, 요거에 대해서 좀 모르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뭐 차세대 HBM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근본적으로 HBM과는 약간의 성격은 달라요. 일단 얘는 낸드 기반입니다. 낸드 기반이다 보니까 낸드는 읽고 쓰기를 반복하게 되면 수명이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완벽하게 HBM에 대한 대체자가 되기는 어렵지만, 자, HBM이 아무래도 고가 제품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HBF는 HBM의 어떤 이제 보조 역할을 해준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자, 원래는 이 SSD 자체는 뭐예요? 자, 고용량 저장 장치. 다만, 하드 방식보다 빠르기 때문에 요즘에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자, 지금은, 자, GPU죠. GPU가 이제 학습할 때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추론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물어본 거를 답변해주는 시대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CPU가 필요하죠. 요때 필요한 게 바로 이제 낸드. 요게 이제 가장 핵심인데, 지금 이 F 같은 경우는, 자, 지금 이 구조가 GPU와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HBF는 이제 하이브리드의 역할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HBM이 워낙 고가고, 이 HBM이 부족하게 되면 병목이 일어나는 거죠. 얘가 데이터를 빠르게 여기에 넣어줘서 얘가 이제 학습 혹은 추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얘가 워낙 비싸니까 그 역할을 대체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자, 빠르게 낸드 방식으로 데이터를 후에 공급해 주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먼 미래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자, 26년 하반기부터는 테스트 시제품이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27년부터 양산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어쩌면 샌디스크는 뭐예요? 자, 먹거리가 하나 더 늘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자, 이거 좀 재밌는 현상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HBF로 이제 추가적인 매출이 이제 나올 걸로 판단을 한다면 앞으로 목표주가 더 상향이 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자, 지금 자,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부분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하이닉스만 놓고 봤을 때 삼성전자보다 상승률이 더 높다라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이 두 기업의 차이점이 뭐예요? 하이닉스는 오로지 메모리 반도체만 취급을 합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내부적으로 DX 사업부와 DS 사업부로 나눠져 있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뭐예요? 자, DS 사업부에서도 메모리 반도체 분야가 있고, 시스템 반도체가 있고, 파운드리 분야가 있어요. 굉장히 다양하죠? 자, DX는 또 뭐예요? 자, 핸드폰 사업부. 그 다음 가전사업부, 또 뭐가 있어요? 예, 통신장비 사업부,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외부적으로 삼성전자 주가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자, 삼성전자에 비하면 하이닉스는 굉장히 더 수가 줄어들죠. 오로지 메모리 반도체만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자, 하이닉스와 이 샌디스크를 또 비교해 볼게요. 어떤 차이점이 있죠? 하이닉스는 모든 메모리 반도체를 다 취급해요. 자, SSD 취급하고요. HBM도 취급하고요. 자, 여기 DRAM도 취급하죠. 근데 샌디스크는 오로지 SSD만 취급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하이닉스는 또 영향받을 수 있는 요소들이 이 모든 DRAM의 가격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자, SSD와 HBM이 단가가 계속해서 올라가요. 근데 DRAM의 단가가 내려가잖아요. 그럼 이게 주가 하락의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샌디스크는 이가 좋기만 하면, 가격이 계속 올라가기만 하면은 얘는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 상대적으로 시가총액도 덩치가 작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 탄력은 샌디스크가 앞으로 계속해서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 작년 기준으로 볼게요. 작년 기준으로 27불이에요. 27불에서 2030불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자, 거의 10배에 가까운 상승이 그래서 나왔다. 아, 10배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자, 이거를 아예 수익률로 계산해 볼게요. 대략 이 정도 라인에서 3,800%, 거의 4,000%죠.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게 끝난 게 아니죠. 여전히 AI는요, 소유가 계속해서 증가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빅테크들의 투자가 멈추지 않는 이상 샌디스크의 낸드 플래시는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한다. 근데 어쨌든 현재 기준으로는 2030년까지는 꾸준한 매출처가 이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자, 결국 뭐예요? 자, TSMC가 자, 멀티플을 지금 얼마 받고 있어요? 얘네 한 20 받고 있거든요. 근데 얘네도 영업이익률이 한 50% 됩니다. 근데 샌디스크도 이제 이게 인정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TSMC와 같은 구조가 형성이 됐다? 그러면 정말로 이런 구조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목표 주가 상향이 무조건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샌드테크 좀 간단하게 좀 분석을 해드렸는데, 앞으로 좀 추가적인 내용과 좋은 내용이 있다면 빠르게 영상을 통해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정말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꾸준한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